반복문 보겠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세 가지 문이 있어요. while문, dowhile문, for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while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요. 반복을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그런 그런 반복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건이 참인 경우를 체크를 하게 하지만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운팅이 유효할 때까지, 그러니까 10번을 돌려라, 100번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복문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많은 앱이나 서비스에서 이미 반복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도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그 서비스를 해주는 웹서버가 계속 떠 있어야 되잖아요. 걔도 무한 반복으로 스레드가 떠서 서비스가 계속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문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잘 보고요. 프로그램에서 무수히 쓸 겁니다. if문하고 같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가지 예제를 반복적으로 코딩을 해가면서 while문하고 특히 for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while문을 보시면 이제 while문부터 볼 텐데 조건식을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while 하고 조건식을 쓰는데 이 조건식은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그 다음에 어떤 분리형값, true, false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요 안에 있는 수행문 1개 이상일 수 있죠. 저번에 제가 if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개이면 중괄호를 안 써도 되지만 1개인 경우도 중괄호를 쓰시는 거를 권장한다. 그래서 수행문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수행문이 계속 수행이 된다. 이 조건이 참인 동안. 그럼 이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횟수가 되면 카운팅을 이 안에서 변경을 시킬 거고요. 어떤 true, false 값이면 어떤 조건에까지는 true였다가 어느 순간 false가 되면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매번 이 조건식을 위에 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조건식이 한번 체크되고 이게 true면 또 반복을 하고 조건식이 체크되고 체크되는 어느 순간 false가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수행문이 그러니까 중괄호 블럭 밖에 있는 수행문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옆에 그 순서도가 나와 있죠. 플로우 차트라고 했는데 시작해서 조건식이 참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조건식을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수행문을 하고 조건식을 체크하고 근데 어느 순간 거짓이 되면 빠져나와서 수행문 2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복문들을 우리가 구현을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많이 써볼 텐데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 1부터 10까지 더하면 답은 55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num이 1이고요. num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러니까 언제까지 true냐면 num이 10일 때까지는 true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num이 뿔뿔하고 있죠? 이거는 증감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항연산자지만 num equal num 플러스 1하고 똑같은 애다. num 플러스 equal 1 그러니까 복합대입연산자 일반 대입연산자로 풀어서 쓰면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애다. 그러니까 num의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num의 값이 11이 되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false가 되죠. 빠져나와서 이때의 num값과 sum값이 출력이 됩니다. sum은 num이 10일 때까지 더해졌으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정해질 거고요. 빠져나오기 전에 얘가 한번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이때가 false가 됐으니까 나와서 보면 num은 11이 될 겁니다. 같이 코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만들었고 패키지 만드는 거는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넘어갔고요. while tes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계속 패키지 늘려가면서 코딩 넣으시면 되고요.
기대 있는 내용도 이것이랑 똑같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t num은 1. 그다음에 우리가 합쳐서 저장할 값 sum은 일단 0으로 해놔야겠죠, 그죠? 네, sum이 0이어야지 여기다 계속 더할 테니까. 그래서 while 조건은 언제까지? num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어떻게 해주죠? sum에다가 num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num은 뿔뿔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을 다 했으면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num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돌려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sum이 더해지는 값은 55고 근데 여기까지 더해서 뿔뿔을 해서 여기에서 10인지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했을 때 얘가 1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왔고 그때 여기 출력 값이 됩니다. num 플러스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num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 보시면 네, 똑같고 이게 더하려면 반드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num 플러스 1 제가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수식도 안 맞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num에서 2를 더한 값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안 헷갈릴 텐데요. 코딩을 처음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num은 11이고 플러스 1 한 거는 12가 출력이 돼요. 근데 이때 그러면 num의 값이 출력이 됐다 이렇게 더해졌는데 그럼 얘가 값이 변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뿔뿔을 하는 이 증감 연산자는 안에 대입 연산자가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 플러스 이퀄 1이다. 네, 자주 씁니다. 네,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while이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떠 있으면 걔가 그 무한 반복이 돼야 되겠죠. 어떤 조건에는 서비스가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돼서 서비스가 내려가면 홈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불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는 다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true라고 하면 무한 반복하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얘를 빠져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플래그 변수를 하나 두고요. 처음에 플래그를 true로 둔 다음에 어떤 조건에 플래그가 false가 되면 뭐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코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while 문 안에 있는 expression 근데 이 안에는 주로 true나 false 값을 가지는 변수나 플래그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do while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while 문은 while 문에서 수행문 문이 있잖아요. 얘를 무조건 한번 수행을 하고 조건 체크를 이 이후에 하는 거예요. 입력을 받고 그 값에 따라서 어떤 체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입력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do while 문 안에다가 입력 받는 문을 놓고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뭐 입력받은 값이 0일 때까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조건 체크를 먼저 하고요. 반복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문이 위에 있고 이게 참이면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조건식을 체크해서 거짓이 되면 do while 문을 빠져나와서 수행문 2가 수행이 된다.
제가 이제 인풋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하나 받아서 인풋을 하나 받지요. 그래서 계속 더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예제를 보면 0이 되면 반복을 그만하고 합을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받는 이 문은 0이 될 때는 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그 결과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얘 한번 같이 코딩 해볼게요. 코맨드 N 하고요. 클래스 do while test 메인 넣으시고요. vc 진 다음에 포커스가 안 가면 얘가 자꾸 디폴트 생기니까 만약 디폴트 생기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캐너 이제 많이 써봐서 시스템 인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입력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시스템 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트림을 할 때, 입출력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인풋 하나 주고 요 밑에 while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인풋이 not equal 0일 때까지 한다 라고 돼 있고요. 일단 하나 받아야 되죠. 인풋에다가 스캐너에 next int 이렇게 받으시고 얘를 썸에다가 더해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0이 들어오면 이제 합하는 거를 그만두고요. 합을 출력해 볼게요. 1, 2, 3, 4, 5, 6, 7 계속 더해주고 있겠죠. 8, 9, 10까지 하고 0, 55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1, 2, 3, 4 이렇게 계속 더했어요. 여기다가 그 제시문을 안내문을 하나 쓸까요? (1) 2, 3, 0 네, 1부터 3까지 더하면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o while에서는 수행문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이 맞으면 수행문을 수행을 한다. 한 번에 어떤 수행문은 꼭 거쳐야 될 때는 do while을 쓰시면 돼요. while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do while은 while보다 적게 쓰지만 이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while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거든요. 자, 인풋 같은 경우는 스캐너에서 받아주니까 여기서 값이 초기화가 될 거고요. 우리가 모든 지역 변수가 꼭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기화하지 않아도 뭐 수행 중에 값이 어사인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인풋을 썸에다 더해줘야 되는데 썸이 원래 값을 갖고 있어야 더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값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수행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화는 웬만하면 크게 뭐 다른 로직에 영향을 안 미치면 할 수 있을 때는 해서 프로그램을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어차피 지금은 컴파일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do while이 어떻게 수행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